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광양지역 일반 산단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금 산단은 분양률이 60%를 넘어섰고 익신 산단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옥곡면 39만 7천 제곱미터 면적의 신금 일반 산업단지. 산단 내에 입주한 지역의 강소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철강 제품 생산에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금 산단은 준공 3년여 만에 이렇게 빠르게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신금 산단은 철강, 조선 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60% 이상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을 체결한 54개사 가운데 26개사가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47만 3천 제곱미터 면적의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도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2개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입주 의사를 밝히는 등 초기 분양 활성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투자유치 시를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계약을 아직 안 했지만 투자유치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내년에는 또 100% 투자유치가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기업의 투자까지 얼어붙으면서 활로를 찾지 못해오던 광양의 일반 산단. 최근 광양의 일반 산단이 빠르게 활성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사립외고 설립을 두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여수시가 오는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사립외고 설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다음 달부터는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사립외고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최근 주철현 시장이 여수산단 대기업 회장을 직접 만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기업은 이에 대해 공식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교육기부 장소가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각계 문화예술인들이 동참할 뜻을 밝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 신축된 4층 규모의 건물. 내부에는 자그마한 갤러리와 실습실로 활용될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출신의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도교육청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기부 건물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재능적인 기부를 조그맣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이후에 취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패션 관련 학과나 동아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디자인 스쿨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문화예술인들의 강의 등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으로도 사용됩니다. 영화인과 체육인, 국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일찌감치 특강 형식의 교육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영화도 좀 관계가 많이 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와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문화를 느끼고 예술을 느끼고 아마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 기부자와 학교 간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번 사례를 우수 교육 기부 모델로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 유림들이 광양향교 명륜당에서 한시 짓기 실력을 겨룹니다. 광양시는 신제 최산두 선생을 추모하고 한시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광양향교 명륜당에서 신대 최산두 선생 추모를 시제로 한시를 지어 실력을 겨루는 현대판 과거시험을 치릅니다. 광양시는 과거시험을 그대로 재현한 한시 100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한 유림에게 상금 100만 원, 차장원에게 상금 50만 원을 각각 수여하는 등 모두 33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제 최산두 선생은 지난 1483년 광양 봉광면 부저리에서 태어나
1513년 별시 문과의 병과로 급제한 뒤 2조 정랑, 장령, 사인 등을 역임했습니다. 농협 미국 처리장의 적자가 갈수록 커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최진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농협 RPC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는 비싼 원료곡 매입과 허술한 수급 관리 등입니다. 쌀 시장에 맞는 매입을 해야 하고 또 수급 조절이나 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안지역처럼 RPC를 통합해놓고 출자 농협별로 벼를 수매하거나 RPC 간 벌이는 출혈 경쟁도 흑자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간 광역 RPC 통합을 추진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비용 절감 등 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군 내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좀 더 광역 단위 통합이 좀 추진되는 것이 좀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 쌀의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통해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회원 농협의 쌀 판매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농협 양곡을 설립해서 앞으로 지역 농협 RPC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일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상징적인 문화시설의 공식 행사인 만큼 시의를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식 개관일이 언제냐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처음에는 9월 4일에 개관한다고 했다 11월 25일로 공식 개관일을 바꿨고 이번에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언제가 될지 모른다며 다시 말이 바뀌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년 5월 개관을 검토했을 정도로 콘텐츠 준비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알려진 개관일인 9월 4일에는 예술극장과 어린이 문화원 등이 개관을 겨냥해 준비해온 공연과 전시 등 일부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전당의 가치를 또 다른 측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콘텐츠들은 아직 선보일 단계가 아닙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내부에서도 9월에 전당을 찾아온 시민들이 10년 준비한 게 고작 이거냐는 반응을 보일까 전전긍긍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실 텐데 그 준비 상태가 미흡했을 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상실감이라든지 일반감 이런 것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개관일을 두고 문체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개관일에 대한 혼선은 가중되고 있고 사상 초유의 아시아 복합 문화시설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저하마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순천만 농경지에 흙두루미 형상이 표현돼 이색적인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0년부터 순천만 주변 59헥타르의 희망농업단지에 해마다 자도배를 심어 색다른 형상과 홍보 문안을 표현해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형 갈대 위를 나는 흙두루미 형상이 표현돼 다음 달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해룡산단에 들어서는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주관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 본부를 선정하고 다음 달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사업계획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오는 2018년까지 모두 204억 원을 투입해 주조와 금형, 표면 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건의안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무기계약직 현황 공표제를 시행하고 기준 인건비를 산정할 때 무기계약직 인건비 한도와 정수를 설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기준 인건비를 1%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교부세를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초과금액 전액 삭감으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광양시 환경과 사무실이 실내 녹화를 통한 초록 공간으로 탈바꿈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 환경과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사무실에 자발적으로 실내 식물을 식재하고 꾸준히 가꿔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양시 환경과는 사무실이 옥상과 맞닿아 있어 내부 온도가 높고 사무실 규모에 비해 직원 수와 각종 전산 장비가 많아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